안녕 여러분, 다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코 성형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경험 공유하고 또 수다 떨고 이런 느낌으로 영상 한번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색하네요. 제 채널에 성형 관련 영상이라니. 오늘 영상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상담을 받게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형 정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찾을 때 제가 썼던 방법 그리고 팁들 공유 드리고, 실제로 상담을 가서 어땠는지 그리고 느낌 바들 좀 공유 드리고, 네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성형 권장 영상이 아니고요. 관련 업종 비방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만든 후기 영상이니까요. 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요, 사실요, 제가요 코가 항상 컴플렉스였어요. 어릴 때는 사실 이것저것 다 컴플렉스였어. 눈도 쌍꺼풀 있는 애들 너무 부럽고, 그때 당시에는 눈두덩이 살도 되게 많아서 무쌍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고 못생겨 보이고 이랬었어. 눈 되게 조그매가지고 막 답답해 보이고, 코도 엄청 조그맣고 얼굴에 비해서 낮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얼굴형도 둥글넓적하고 저도 이마도 되게 넓거든요. 얼굴 너무 커 보인다, 이마도 너무 싫다. 그치는 어릴 때는 많이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 뭐 무쌍이 다빈으로 활동하는 만큼 많이 극복을 했고, 오히려 저의 특징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이런 부위들보다도 코는요, 여전히 좀 못생겨 보이고 너무 작고 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에 두고 제 얼굴을 보다 보면은 평소에 좀 잊고 지내다가도 내 모습을 너무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이렇게 탁 찍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 얼굴을 너무 잘 확인하게 돼. 너무 잘 알게 돼요.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또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코가 좀 이미지를 어려 보이고 좀 귀엽고 이 정도로 한정하는 느낌? 좀 세련된 느낌이 없고, 누군가는 예쁘다 뭘 저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원래 본인만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제 코가 항상 별로 안 좋다. 아직은 용기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필러 같은 시술 부분도 알아봤었는데, 제가 코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처져 있는 모양의 이 끝, 이 부분인데, 필러 같은 시술로는 이 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잠깐 올려도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필러는 피부 안에 남아있어서 엉뚱한 데로 위치가 이동되기도 하고, 나중에 수술을 할 때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해서 시술은 관두고 언젠가 코 수술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이번에 허리를 삐끗해서 한 2-3주간 누워있었는데, 누워있으니까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수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언젠가 하겠지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보게 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또 막 코 수술은 너무 더울 때 하면은 안 좋대. 막 염증 생기고 땀나고 이러면 엄청 찝찝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진짜 이때다 싶은 거예요. 갑자기 운명같이, 진짜 바보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까지 받게 됐어요. 제가 또 충동적이고 실행력 좋거든요. 조금 알아봐야지 하고 핸드폰 켰다가 상담 예약할 병원 다 찾아놓고 이 정도까지 실행을 했다. 지금부터는 성형 정보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런 팁들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작지 않은 수술이잖아요. 내 모습을 바꾸는 수술이고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까지 하는 큰 수술이니까 정보는 최대한 꼼꼼하고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형이고 시술이고 받아본 적이 없고, 또 막 찾다 보면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과다하니까 막 머리 아프고 막막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좀 효율적이고 괜찮을 것 같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바비톡 같은 성형 앱 있죠? 거기에서 후기 사진을 참고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기 글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사진도 100%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를 하라는 건데요. 일단 후기 글은요, 그냥 보지 마세요.
걸러보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후기 작성 자체가 대부분 할인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을 쓰는 경우가 많고 뭔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이 병원 너무 좋아요. 이 원장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좋다는 말밖에 없어서 진짜 혹하기만 해. 제가 그 바비톡을 보고 얼마나 혹했는지. 아무튼 글을 믿지 마시고 사진도 완전히 믿지 말고 사진을 보라는 이유는 그 전후 사진을 통해서 나랑 맞는 코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내 코랑 비슷했는데 내가 원하는 코 모양으로 변한 케이스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병원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예요. 애초에 모든 사람의 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코랑 비슷했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양의 코로 수술이 된 그 케이스를 찾아서 병원과 원장님 리스트를 셋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또 수술 전후해서 병원 자체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봐도 원장님이 좀 화려한 스타일이구나. 이 원장님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잘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쏙 드는 병원들을 쭈루루룩 리스트업해요. 그렇게 간추린 리스트가 생겼을 때 이제 카페를 들어가는 거야. 성예사, 성형 만특카페, 여우야 등등 성형 관련 카페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회원수 많은 글 자주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가입을 해서 그 병원 혹은 그 원장에 대한 여론이나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의료 사고라든지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는지 폭풍 검색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게 브로커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후기인 척하면서 관련자, 알바 이런 거. 저 여기서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친구 추천해줬어요. 이런 댓글 다는데 알고 보니 브로커. 위험들이 좀 있어요. 브로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후기처럼 막 1개월, 2개월 단위로 막 후기를 올리고 성형 전에 질문 올리고 이러한 전적이 있는 아이디도 저는 그냥 걸러들었어요. 반은 믿고 완전히 믿진 않는 거죠. 그렇게 또 나쁜 글이 보인다던가 브로커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병원은 걸렀어요. 세 번째로는 그 지도 앱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박해요. 별점이 박하기 때문에 둘 다 확인을 하고 카카오를 좀 더 신빙성을 두고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지도 앱에도 병원 자체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지도 앱에서도 후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최종 리스트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르시고요. 이렇게 병원을 추린 다음에는 이제 상담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담은 저는 최대한 많은 곳을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잡을 때는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약간 폰포비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전화 좀 싫어하는데 네이버 예약 같은 걸로 했다가도 어차피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원샷 원킬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4월 중순쯤에 전화를 했는데 이때가 막 완전 성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4, 5일 전에 평일로 예약 잡으니까 잘 잡혔고 근데 어떤 곳은 또 2주 뒤에나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으니까 병원마다 상담 인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최대한 미리미리 내가 가고 싶은 날짜, 가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전화해서 예약을 미리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예약하고 취소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엄청 전화가 진짜 많이 와. 아무튼 일단 저는 강남역에 3군데, 신사역 쪽 3군데 이렇게 정해서 상담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일단 상담 후기 들려드리기 전에 제 코는 아무리 봐도 얼굴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콧대는 아예 없는 편이 아닌데 너무 밋밋하고 낮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를 이번 상담을 통해서 알았어. 여기 이 뼈 때문에 그렇대. 여기 코뼈가 크대요. 코뼈가 작았으면은 콧대가 이렇게 솟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뼈가 커서 이렇게 엄청 퍼져 보인대요. 아무튼 이렇게 코뼈가 크고 좀 작고 코끝이 굉장히 처진 콧구멍도 작아요. 그런 코. 그리고 제가 원했던 코 모양, 제가 가져간 코 사진은 정말 웃기게도 신세경님 코였어요. 약간 연치 없지만 신세경님 코를 가져갔고 일단 강남역 쪽에 코 수술로 유명한 병원 3군데 상담을 갔는데요. 상담비는 한 곳만 10,000원 받았었고요. CT는 2곳이 찍어주셨고 사진은 3군데 다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코 모양을 보시고 제가 원하는 코 모양을 보시더니 3군데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매부리가 살짝 있는데 주요 수술로는 매부리 깎기랑 이 부분, 콧구멍 사이 이 부분 비주 동그랗게 그리고 코끝 높이는 거 이 정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3군데 모두 원하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완전 기대했었죠. 놀랬죠. 사실 너무 작고 낮은 코라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고, 근데 또 상담 중에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 예를 들어 한 군데는 여기 제가 코뼈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를 절골을 해야 된대요. 원래 뼈 모양이 지금 코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너비가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절골술을 해야 한다. 무섭잖아요. 뼈를 건드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광대가 있는 편인데 여기가 면적이 줄어서 코가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옆얼굴이 더 넓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광대도 요만했는데 이렇게 커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오히려 비추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CT를 두 군데에서 찍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또 한 군데에서는 제가 이 숨구멍이 엄청 얇대요. 그리고 비염기도 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불편함을 숨 쉴 때 느꼈을 거라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기 적응이 돼서 지금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 숨구멍을 조금 더 트이는 기능적인 부분 수술까지 추천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올라가지만 요거는 실비 처리가 된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고, 근데 또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절골이랑 코 숨쉬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가장 크게 병원마다 상충했던 부분이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코 끝을 세울 때요. 내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는 연고를 쓸 수도 있고, 그게 모자라면은 귀에 있는 연고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증늑을 다른 사람 거를 쓸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 재료 사용도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말을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마다 또 선호하는 방식, 잘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 이제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고 좀 특이한 부분은 검색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에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분명히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상담 추천하는 것은 CT를 찍어야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는 못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유추하면서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궁금한 걸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정확하게 내 코 모양을 인지할 수 있었고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CT를 안 찍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CT를 안 찍었으니까 의사쌤이 미리 알 수 없다면서 수술실에 들어가 봐야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절차로 수술을 하게 될지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들으러 간 건데 까봐야 알 수 있다면서 수술 그 당일에 그 상황에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걸 써야 되면 이걸 쓰고 다른 걸 써야 되면 다른 걸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비용 차이도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내 코가 어떤 재료 쓸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른 채로 수술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수술을 성형수술을 비롯해서 아무 수술도 안 해봐서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느낌은 너무 신뢰도가 하락한다. 까놓고 말해서 제 거 그냥 써놓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썼다고 의사 선생님 말하면 저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추가로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속이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저의 이 코 연골이 CT 찍은 곳에서는 다 괜찮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CT를 안 찍고서 아마 코가 작으셔서 다른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비용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담 과정이 명쾌하지 않았다. 그래서 웬만하면 CT를 찍고 그거를 토대로 말씀 주시는 원장님 상담을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기 작성 강요가 없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 곳 중에 한 곳은 후기를 작성하면은 100만 원이 넘게 할인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후기 작성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돈 주고 받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 좀 현혹시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진실된 후기를 남기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 너무 귀찮아요. 이랬더니 막 그러니까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8번 올리면 돼요. 이랬다가 귀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모자이크 가능하게 해가지고 3번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조차 귀찮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나 할인했는데 그냥 하시는 게 낫죠. 이러면서 엄청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설득이지 사실은 안 하면 100몇만 원을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뭐 식당 가면 계란찜 서비스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1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너무 되게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후기 작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100만 원 깎아준다는데 누가 안 해. 그러니까 이 병원의 후기들은 그런 식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큰 거 3개, 중반이 최저였어요. 가장 많이 부른 곳은 큰 거 5개 또 불렀는데 거기가 이제 후기 할인을 해준다고 한 곳이어서 후기 할인하면은 3장 후반. 그래서 3장 후반 정도 견적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격도 병원마다 100 이상, 많게는 200~300도 차이 난다고 하니까요. 많이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렇게 상담받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저는 너무나 들뜬 거죠. 엄청 기분이 너무 좋았어. 저는 진짜 그때 코 수술을 완전 바로 앞둔 환자였어요. 예비 환자 그 자체였어요. 상담 받기 전에는 가고 싶어서 찾은 거긴 하지만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너무 비싸거나 내가 원하는 코 모양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접자 요 정도였는데 하니까 비용도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3군데 모두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물론 약간 과장이거나 뻥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은 거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당장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3군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의 결정을 거의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신사 쪽에서 3군데 돌아보면은 더 마음에 드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선택에 대해서 선택지를 조금 더 보자였지 코 수술은 거의 확정이었어. 생각이 엄청 부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워가지고 수술 후기, 수술 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붓기는 며칠 가는지 이런 진짜 수술을 앞둔 환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병원 언급 없이 자기 수술했는데 뭐 이랬고 하는 진짜 찐 후기 같은 글들 엄청 읽고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과정이 아니고 코 수술 관련해서는 여론 있잖아요. 그냥 댓글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2개로 크게 나뉘어요. 하나는 완전 강추. 10년, 20년 지났는데 막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작용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내 삶이 달라졌고 자신감이 너무 붙었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한다 하는 파. 그리고 하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 최대 후회입니다. 부작용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옛날 코조차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혹은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 파.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사바사 같은 거죠, 저는.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 오래됐지만 부작용 없이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생각하기로는 잘 돼서 이러한 찬양글을 남기는 사람보다는 못 돼서 반대하는 글을 남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 잊고 일상생활 하겠지. 굳이 다시 커뮤니티나 성형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굳이 거기에 글을 쓰러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못된 케이스보다는 잘된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나타나는 것 뿐일 거고 아무튼 좋은 케이스든 후회하는 케이스든 저는 이게 사바사일 거라고 생각했고 안 좋은 케이스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을 정말 그냥 무근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설마 내가 완전 아니란 희망찬 생각을 했었죠. 완전히 기운 거죠, 하기로.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있잖아요. 진짜 문득 커뮤니티 글이고 유튜브 댓글이고 재수술 관련 글이 왜 이렇게 많지? 재수술 문의, 재수술 후기, 재수술 비용 아픈가요? 재수술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됐어. 왜 이렇게 재수술이라는 게 많지? 심지어 코 수술 찾아보면서 첫 코라는 워딩도 엄청 많이 봤어요. 첫 코 수술이라는 말이 줄임말이거든요. 첫 코수술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코수술, 세 번째 코수술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인 거야. 누군가 특정 인물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계속 재수술이라는 키워드를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인식하게 된 팩트.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든 거지.
코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든 숨구멍 이슈라든지 아니면 모양이 바뀐다든지 부작용이 진짜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면서 갑자기 그 성형 최면에서 싹 풀려나는 듯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재수술은 정말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 수술 한 번 하는 거, 그 아픔 참는 것도 저한테는 큰 일인데 일단 2번, 3번 아파야 되고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또 수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이 싫고 그리고 비용도 재수술 비용 보니까 첫 코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2배, 3배가 뛰더라고요. 재수술 하면은 원래 세워놨던 거를 허문 다음에 원래 거가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 비싼 거야. 근데 이게 또 재수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4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술로 인해서 받을 고통이 갑자기 그려지는 거야.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채로 평생 간다.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 그런 확률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재수술이 겁나 흔하니까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첫 코 건드려라. 그런 거라면 나는 싫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뻑 뜨면서 남은 신사 쪽 3군데 상담도 안 가고 이렇게 마음을 바로 갑자기 접었다. 아주 황당무계하고 허무한 저의 썰입니다. 결국 그래서 안 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코 수술은 언젠가 하겠지. 언제라도 평생 한 번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팩트도 마주하고 스스로 느낀 것도 있고 해서 헛걸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도 제작하고요. 들떠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재수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좀 코 성형에 대한 욕망을 떨친 다음에 봤더니 그 다음에서야 좀 안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형이라는 게 엄청난 유혹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같이 외모지상주의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유혹이라서 한번 생각이 드니까 빠져나오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부작용과 사고와 후회하는 후기들 정말 많이 보시고 그럼에도 괜찮다 이거 다 나는 감수하면서도 꼭 해야겠다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혹시 모르니까 저의 결론은 이렇고요. 네, 이게 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